오늘은 허리의 근육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허리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한의원에 오시는 통증 환자분들의 한 절반 정도가 허리 통증을 오신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근육통 환자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는 전후좌우로 많은 근육들이 탄탄하게 감싸고 있는데요. 뒤쪽에서는 광배근, 하후거근, 기립근, 앞쪽에서는 장요근, 복직근 등으로 고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리의 통증의 대장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 두 근육입니다. 앞쪽에서는 장요근이, 뒤쪽에서는 요방형근이 허리를 텐트의 지지대처럼 앞뒤로 균형을 맞춰서 척추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근육들에 대해서, 두 근육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조금 마이너한 근육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으로 인한 통증의 특징은, 특히 허리 통증으로 인한 특징은 근육이 뭉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는 근육에 상처가 생겨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근육이 뭉쳐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뭉쳐있는 부분에 힘이 걸리거나 혹은 뭉쳐있는 부분에 늘어나는 움직임을 하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고, 해당되는 통증이 생긴 부위를 누르고 움직이면 통증이 경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방형근을 보시면은 요방형근 자체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엉덩이 쪽에 통증이 방사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허리를 숙일 때, 세수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시고, 누운 자세에서 이렇게 돌아 누울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늑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재채기할 때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고, 요방형근 자체의 특성이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어떤 자세에서든 통증을 좀 무지근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방형근이 심하게 단축이 되면 꼭 한쪽 다리가 짧아진 것처럼, 실제로는 다리 길이는 변하지 않는데 다리 길이가 짧아진 것처럼 장골과 늑골 사이의 간격이 짧아지면서 허리가 삐뚤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환자분들께서 오시죠, 한의원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근육이라고 말씀드렸던 장요근은 현대인들이 이제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손상되는 근육입니다. 골반을 굴곡시키는 근육인데요. 이게 상체를 그대로 두면 앉는 자세가 되죠. 이때 단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앉아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이구 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혹은 이 근육이 단축되어 있는데 늘어난 상태가 있으니까 오래 서 있을 때, 혹은 바로 누운 자세로 잘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자다가 깨는 경우도 있어요. 이 통증 때문에. 이 장요근은 테스트하는 방법이, 바로 누운 자세에서 반대쪽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다리가 늘어져야 되는데 장요근이 단축되어 있으면 들리게 됩니다, 다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장요근을 스트레칭하는 자세는 보통 런지 자세라고 하는 이런 자세인데, 이때 서해부 쪽에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셔야 제대로 스트레칭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똑바로 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조금만 주의해 주시고, 이 자세가 좀 힘들다, 나는 런지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 무릎을 굽히고 사랑하는 남편이나 부인 혹은 아들과 딸을 부릅니다. 잠시 불러서 하복부 외측을 눌러주고 이쪽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해주시면은 장요근 스트레칭이 됩니다. 저희 우원장님께서 자주 해주시는 스트레칭이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장요근 스트레칭만 잘 해주셔도 허리 통증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빈도가 덜한 근육들인데, 복직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녀 모두가 선망하는 식스팩을 만드는 근육입니다. 허리를 젖힐 때, 복직근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할 때 통증이 증가가 되고, 특별하게 브레이저 라인 혹은 허리 라인 쪽으로 띠를 두른 듯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립근 같은 경우에는 목에서부터 장골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길게 분포해서 척추를 고르게 받쳐주고 있는데요. 특히 허리에 담이 걸리거나 삐끗해서 허리를 숙일 수가 없다 그러시는 분들이 자주 상하는 근육입니다.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이 나타나고, 특정 각도에서 한 약 45도 정도에서 가장 통증이 심하고, 오히려 조금 더 숙이면 안 아프네? 통증이 좀 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후거근은 허리를 굽혔다 펼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허리를 돌릴 때 하는 통증이 딱 이 국한된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나 기침을 할 때 근육이 늑골에 붙어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꼭 늑골이 부러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역사근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회전시킬 때 혹은 돌아 누울 때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입니다. 외복사근, 내복사근이 고르게 여러 개의 근육들이 허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허리의 통증들은 대부분 앉아있는 자세나 서있는 자세가 잘못돼서 허리 근육에 불균형이 생기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바른 자세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할 포인트는 우리 머리예요. 우리 머리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여러분. 한 5, 6kg 정도 되는 볼링공을 손으로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무거운 머리를 받치기 위해서 척추가 이렇게 S자로 고루고루 완곡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볼링공을 앞으로 치우치게 돼 있거나 뒤로 밀게 되면은 척추가 더 많은 힘을 받게 되겠죠. 더 힘을 많이 쓰는 부분은 단축이 되고 늘어나는 부분은 힘이 약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너무 숙이거나 뒤로 넘기는 자세 모두 좋지가 않고, 의자에 앉으실 때 뒤쪽을 다 붙이고 앉으셔야 됩니다.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무거운 머리가 척추에 고루고루 무게가 분산될 수 있도록 귀의 가장 높은 부분, 어깨의 중간 부분, 팔꿈치, 고관절, 그리고 복숭아뼈까지 일직선에 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통은 침치료로 굉장히 잘 치료가 됩니다. 한 2번, 3번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치료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만성인 경우에도 한 달 정도 기간을 잡고 치료하시면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연세가 조금 많으시거나 기력이 너무 딸려서 근육의 탄력이 잘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과적인 질환이 함께 겹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침으로도 조금 어렵다 싶은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한약으로, 예를 들어 자격감촉탁이라던가 근육에 영양을 공급시켜주는 한약을 쓰면 빠르게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